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하는 직설 시간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의원님 신상이 변화가 있던데요. 이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지사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으셨다가 사퇴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사퇴는 아니고요. 백의종군 하겠다는 거고요. 백의종군. 예, 이제 할 일은 웬만큼 다 했고 예.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 될 시점인데 네. 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네. 좀 일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비워준 거죠. 의원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계 여러 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 의원들이 와서 많이 도와줄. 잠깐만요. 김무성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도에 네. 따르면 네. 김무성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이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뭐 그러니까요. 야밤에 이건 뭐 겹다운 폈다한 인용인데 야인마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들었어요. 근데 예. 사실 그런 개파가 싫어서 새누리당에서 나왔는데 네. 또 무슨 개파가 있어요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 싸움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 김무성 쪽에서 저희들을 많이 지금 박순자 의원하고 네. 또 그 비서실장 하던 누구예요? 그 두 분이 와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는 겁니다. 자리를 비켜주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김무성계의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면 유승민계의 유승민 의원과 근데 김무성계의 지원을 받는 남경필 지사 간의 싸움입니까? 뭐 굳이 얘기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사이가 많이 벌어진 거예요? 뭐 차이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주도권 싸움 아니겠어요? 주도권 싸움? 네. 예.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것도 여쭙고 넘어가죠. 황교안 총리가 결국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불출마할 거라고 전망을 하신 바가 있는데 네.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평가하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당선 가능성도 제로고 네. 또 명분도 없고 네. 하니까 이제 나오면 바보 아니면 나쁜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예. 결국 올바른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황교안 그 권한대행 총리의 이제 표현을 보니까 고심 끝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고심은 많이 했나 보던데. 뭐 무슨 팬클럽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길을 가셨는데 이제 그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좋고요. 또 앞으로 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고심이라는 두 글자에는 결국은 할까 말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다라는 어떤 그 자기 고백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왜 결국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을까? 어떤 요인이 가장 컸을까? 이게 궁금한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선 가능성이 제로라는 게 제일 컸겠죠. 그거라고 보세요? 예. 근데 뭐 주변에서는 그래도 두 자릿수 지지율 나오니까 해볼만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옆에서 계속 뭐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계속 그게 제일 높을 때가 그랬고 예. 계속 뭐 두 자릿수 한 자릿수에서 머무니까 에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뭐 지금 대선 후보들이 미니버스로 하나 꽉 차겠던데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대선이 장난도 아니고. 네. 다음 이제 지방선거를 노리고 네. 이름 좀 알리려고들 다들 그러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노린다?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예. 이제 도지사 뭐.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자리. 예. 결국 인지도 올리기 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좀 유치하죠. 그래 그렇게 보시는 거고. 돈들도 많아요. 그거 경선할 때 돈을 많이 내야 될 텐데. 예, 기타금인가 그걸 내야죠. 네. 예. 홍준표 그러면 결국은 그 지금 여론조사 추이만 갖고 본다면 홍준표 지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앞서가겠죠. 예. 하지만 거기도 뭐 두 자릿수까지는 못 갈 겁니다. 역시 일관된 평가십니다. 네. 근데 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과거에 이제 지금은 자유한국당이지만 과거에 새누리당을 지지했고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했던 그 유권자 이들은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안희정 지사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투표를 하기 싫겠죠. 그럼 혹시 2007년 대선 때 이제 이명박 후보고 정동영 후보가 이제 맞붙었을 때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야권 지지층이 이제 투표를 포기했다 이런 분석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현상이 이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거의 상황이 비슷하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악화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그때 이명박 때는 저기 소위 진보 세력에서도 많이 찍었어요. 이명박을. 그랬나요? 예, 중도뿐만 아니라 진보 예. 세력에서. 예. 그러면 이번 대선은 2007년 대선에 완전 180도 뒤집어진 버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더 심한 악화. 그것보다 더 심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도 보수인데 그 야권 후보를 그러니까 지지할 가능성도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몸풀기, 입풀기 질문을 좀 드렸고요. 오늘의 본론은 이건데 네. 상도동계, 동교동계 다음에 삼성동계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평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분들 정말 찔기네요. 즐기다고요? 찔기다.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친노가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기 전에 이제 스스로를 패족이라 그러면서 그랬었죠. 이제 자중하는 모습까지는 보였어요. 네. 그러다 다시 부활했는데 네. 이분들은 그때보다 더 패족들인데 아직도 자중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질긴 사람들이다. 즐긴 사람들이다. 그리고 후한무치하다. 예. 그러니까 얼굴이 두껍고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런데 지금 그 저희가 뭐 이런 가운데 한 분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엊그제 네. 올린 글에서 인간적인 도리를 강조를 했는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이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자 마중 나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당하고 비난당하니까 세상 민심이 야박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마중 나간 정도라면요, 뭐 네. 인간적인 도리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뭐 지금 무슨 뭐 서로 업무를 분담해가면서 네. 삼성동 청와대를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모습 때문에 이제 그런 비판들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인간적인 도리를 왜 국민들한테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국민의 대표다, 뭐 국민의 대변자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많이 마구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예. 꼭 박 대통령한테만 인간적인 도리를 해야 되는 건지 예.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삼성동 개판이 아니냐 이거부터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바로 그 이 다음 날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바로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과잉해서 해석한다. 그냥 인간적인 도리를 다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뭐 자기네들 주장대로라면요, 뭐 별 문제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과잉 해석이 되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그게 과잉 해석이기를. 네. 근데 또 그렇게 보기도 힘든 게 이 최경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퇴임 후에 재직 시절 가까웠던 분들과 봉하마을, 동교동, 상도동 등에서 교류를 계속 이어갔다. 이 점을 또 강조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비교를 할 때를 비교해야죠. 지금 죄송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예상이 되는데 네. 뭐 그런 분이 계속 교류를 이어가는 거는 뭐 괜찮은데 그걸 동교동하고 상도동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모욕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동교동, 상도동하고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지속성이 있다고 보세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전망은 축이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래서 사법 처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요. 예. 뭐 이분들이 그렇게 뭐 지금 보이는 행동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뭐 점점 이제 빠져나갈 군역을 찾으려고 그럴 것 같은데요. 아,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은 예. 그때 여론이 이제 그때까지도 계속 나쁘면은 이제 또 다른 태도를 보이겠죠. 아, 그러면 지금은 인간적인 도리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정치적 동기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네. 정책 이해 타산을 해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할 거라는 말씀이세요? 네, 뭐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두고 봐야겠죠. 그러면 주인공을 그 이런 친박 의원들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놓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람들의 보좌를 받아서 네. 자신을 지지하거나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 다시 결집을 시켜서 네. 이른바 그 삼성동에서의 거중 정치를 네.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분이 네. 지금 다음 정치를 얘기한다는 거는 너무나 뛰어넘어도 너무 많이 뛰어넘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얘기해도 듣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럴 동기도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법 처리도 목전에 두고 있을 만큼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런 친박 의원들을 매개로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변호라든지 비호를 받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친박 의원들이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뭔가 지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예, 그랬죠. 그들을 향해서 뭐 징계 운운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또 뭐 오늘 또 자유한국당에서 한 명이 바른당으로 왔더라고요. 지상욱 의원.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선거를 슬슬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 가운데에서 다수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어갈 의사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게 이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 빠져나오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뭐 징계 가능성을 시사를 하겠는데 실제로 칼을 빼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 이분이 이제 징계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런 분들은 사실 출당 대상이었는데 예. 뭐 무슨 1년 징계 뭐 이런 식으로 당원권 정지. 네. 이 당원권 정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게 해놓고는 이제 봐서 또 뭐 징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건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요. 그러면 뭐 삼성동 괜히 뭐니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냥 얘기거리를 만드는 건데요.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된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입니다. 예. 그리고 사법 처리 가능성도 꽤 높고요. 그런데 무슨 정치입니까, 정치는. 이제는 뭐 선거 이런 것들 뭐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선거가 이제 가장 자기의 최대의 관심사일 테니까. 근데 이른바 박근혜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예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그분들이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법처리를 받으니까 예. 전두환 노태우 뭐 그 계보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그분들이 그 후광 정치를 했습니까? 못하죠. 예를 들어서 TK 지역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세요? TK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전두환 노태우 다 TK였어요. 예. 그렇긴 하네요. 예. 네. 그러면 결국은 시간만 남아있지 사멸에 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런 거네요. 표현이 좋네요. 사멸. 아, 사멸입니까? 소멸. 네, 소멸. 네. 예. 아,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여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죠. 네. 오늘 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네. 뭐 원내대표고 개헌특위 간사들이 모여서 이 단일한 개헌안을 만들어서 5월 9일 대선 날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합의 봤다. 네. 뉴스 보셨죠?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종걸 의원하고 이 문제로 그 네. 인터뷰를 했는데요. 성사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고요. 제로다? 네. 왜요? 그 이유는 일단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요. 또 일당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 네.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2단계 개헌 얘기하던데 부칙만 일단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던데요. 부칙을 바꾸자고 그러는 거를 그런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세 당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각의 분석대로 어떤 문제의 흔들기용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나 앞서가는 후보니까 흔들어 보겠다는 거 말고는 뭐 딴 게 뭐 있겠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 세 정당이 단일 후보를 낼 가능성? 그 가능성도 없고요. 그것도 없고. 네. 네. 그런 구심체가 없잖아요. 네.
아무튼 정두원 전 의원의 어조는 항상 직설, 단호합니다. 네. 이공호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정두원 전 의원님의 직설을 들으면 속이 다 시원해져요. 앞으로 쭉 국민들의 속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문자가 들어왔네요. 저도 아슬아슬합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틀리면 어쩌지 그러고 걱정이 되죠. 근데 거의 네. 틀린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꼭 의원님께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자진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첨가하지 않고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두원 전 의원이었습니다.